悪い。俺今日これからバイト。それなのになぜ目も合わせやしこんないんだな街嫌や。こんな人生嫌や。誇る君これ来世はでも東京のやれるだけ飛ばしてきたんだよ君の髪や瞳だけで胸が痛いよそういえばずっと変な夢を見てたような気がするんだけど、別の人の人生の夢。知るその声に生まれて初めてこれってもしかして本当に。入れ替わっとる？君の全然前世から僕は君を探し始めたよその武器で言おうと思ったんだ。お前が世界のどこにいても必ず会いに行く。探し始めるさむしろゼロからまた宇宙を始めてみようか 네, 오늘 소개할 영화는 몸이 뒤바뀐 소년 소녀의 이야기, 너의 이름은입니다. 일본에서만 무려 1,800만 명의 관객을 동원하고 249억엔의 흥행 수입을 기록했는데요. 국내에서도 360만 관객을 돌파하며 크게 사랑을 받았죠. 네, 이 영화는 일본 내에서도 영화 흥행 순위 2위에 등극했는데요. 1위는 무려 미야자키 하야오의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이라고 합니다. 너의 이름은 신카이 마코토 감독이 왜 포스트 미야자키 하야오로 불리는지 증명한 작품이죠. 見ていたはずの夢はいつも思い出せない。ただ何かが消えてしまったという感覚だけが目覚めてからも長く残る。 실사보다 더 정교한 디테일로 빛의 마술사라고 불리는 신카이 마코토 감독은 이번 작품에서도 눈부신 영상미와 아름다운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신카이 마코토 감독은 한국에서도 잘 알려진 감독인데요. 秒速5センチなんだって。え何桜の花の落ちるスピード秒速5センチメートル。 그의 작품인 초속 5cm는 초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헤어지게 된 두 친구의 사랑과 그리움을 담담하게 그려내고 있죠. どこかでお会いしましたっけ？いいえ、すいません、人違いです。合ってるかも。 네, 감독의 또 다른 전작인 언어의 정원은 고등학생 다카오가 의문의 여인을 우연히 만나면서 벌어지는 일들을 그리고 있는데요. 저는 이 작품을 신카이 마코토 감독 작품 중에서 가장 좋아합니다. 네, 신카이 마코토 감독의 전작들과 이번 작품인 너의 이름은까지 살펴보면 다 소년 소녀가 중요한 인물로 등장하는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한 인터뷰를 통해서 내가 10대나 20대에 가졌던 궁금증을 해결하지 못했다라고 감독님이 말씀하셨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청춘들의 마음을 이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잘 표현하고 싶다고 하시네요. 그 외에도 신카이 마코토 감독 작품에 몇 가지 특징들이 더 있는데요. 서정적이면서도 현실적인 분위기, 사실적이면서도 아름다운 배경이 두드러지는 것을 꼽을 수 있습니다. 너의 이름은 역시 이 두 가지 특성이 아주 잘 드러나 있는 작품입니다. 미즈하! 오하요! 사야진 태식! 오하요! 네, 미츠하가 사는 이토모리의 한적한 시골 풍경과 또 타키가 사는 도쿄의 도회적인 풍경은 실상 아닐까 싶을 정도 정말 착각이 들었는데요. あの日、星が降った日、それはまるでまるで夢の景色のようにただひたすらに美しい眺めだった。 저는 특히 이 하늘을 가로질러서 떨어지는 그 혜성의 모습이 장엄한 느낌을 넘어서 경이롭기까지 했는데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이 장면을 컴퓨터 바탕화면에 깔아놓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네, 이 영화는 도쿄에 사는 소년 타키와 시골 마을에 사는 소년 미츠하의 영혼이 서로 바뀌면서 일어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お姉ちゃん何しとるの？いや、すげえ本物っぽいなって。え？お姉ちゃん？何寝ぼけとるの？ご飯！はよ来ない！ 이후 혜성 충돌이란 재해가 극적 긴장감을 더하고 주인공들의 관계가 깊어지고 애틋해지면서 그게 몰입도를 높이고 있죠. 사실 너의 이름은 전형적이고 익숙한 소재들로 채워져 있잖아요. どこ？ん？ないや、ある。 뭐 타임리프나 영혼이 바뀌는 설정, 재난을 막기 위해 노력하는 주인공 같은 건
사실 그동안 성공한 애니메이션의 장점만을 모아서 담아냈다는 비평도 있는데 식상한 소재를 잘 조합해내는 것도 분명 연출자의 능력이죠. 네, 뻔한 설정들이 새롭게 다가오는 이유 중에 하나는 다양한 앵글을 사용해서 이야기를 묘사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면 아침 식사를 차리는 과정을 보면 또 수평으로 잡아낸 가스불, 로우 앵글의 밥솥, 또 하이 앵글로 잡은 달걀 프라이 등을 차례로 이어 붙여 보여주면서 별 의미 없어 보이는 장면에도 영화의 리듬감을 불어넣고자 하는 그 감독님의 치밀한 의도가 엿보입니다. 영상과 더불어 OST 역시 영화의 경쾌한 분위기를 제대로 담아내고 있는데요. 私夢の中であの男の子と俺は夢の中であの女と入れ替わってる。やっと目を覚ましたかいそれなのになぜ目も合わせやしないんだい 전반적인 이야기를 압축한 노래와 영상은 소년과 소녀의 만남이라는 중심 서사를 각기 다른 시점과 방식으로 재구성하면서 생동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마치 한 편의 뮤지컬 영화를 보는 것 같은 기분이 들죠? 네, 저도 이렇게 일상적인 이야기를 다루면서 어떻게 이렇게 되게 다양한 음악을 쓸 수 있을까 되게 신기했는데요. 영화의 OST는 일본의 유명 록밴드인 레드윈프스가 작사, 작곡을 맡았는데요. 가사가 있는 곡은 총 4곡인데 로맨스 소설의 구절들처럼 사랑의 감정을 여과 없이 담아내고 있죠. 너의 이름은의 구성은 크게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뉠 수 있습니다. 전반부는 몸이 뒤바뀌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유쾌하게 그려내고 있고요. 放課後カフェ行かね。 시골 소녀가 처음 카페에 가는 대목이나 몸이 바뀌었을 때 하지 말아야 할 수칙들을 적는 귀여운 에피소드들은 빠르고 유머러스하게 보여주죠. 네, 밝은 분위기의 전반부와 달리 후반부는 더 이상 몸이 바뀌지 않고 무거운 이야기를 펼쳐내고 있는데요. 사실 영화 초반에 꿈을 꾼 후 영문도 모른 채 소녀와 소년이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 등장하는데요. おや三葉あんた今夢を見とるな。私なんで 그 장면들이 뒷부분에서 이야기와 맞물려서 나중에 설명이 되거든요. 스포일러라서 많은 이야기를 할 수는 없지만 저는 후반부 부분이 바로 이 영화가 말하고자 했던 핵심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영화 초반부 무심하게 이렇게 툭툭 끼어들었던 장면들이 후반부 반전과 함께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을 보면서 신카이 마코토 감독의 연출력에 저도 스스로 감탄하게 되더라고요. ご覧ください彗星が2つに分裂し無数の流星が発生していますマジで割れとる 너의 이름은에서 미츠아가 살던 시골 마을에 혜성이 떨어져서 겪게 되는 재난은 여러 사건을 떠올리게 하죠. 신카이 마코토 감독은 한 인터뷰를 통해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을 잊지 않기 위해 이 영화를 만들었다고 밝힌 바 있죠. 네, 일본 관객들이 영화를 보면서 모두 가슴 아파하면서 눈물을 흘렸다고 하는데요. 영화를 보면서 이전의 상처를 조금 치유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우리나라 관객들은 너의 이름은을 보면서 세월호 사건을 떠올릴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町民の皆様は慌てずその場で待機して指示をお待ちください 家にいろって どうなったんや。結局待機か。 영화 속에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는 대사도 나오는데 영화를 보면서 저도 순간순간 울컥하는 장면들이 있더라고요. 시간을 되돌려서라도 재난을 막고 싶다는 게 감독님의 바람인 것 같은데요. 그것을 또 담으면서도 소년 소녀의 사랑 이야기까지 완벽하게 그려냈기 때문에 많은 관객들에게 사랑받은 게 아닌가 싶네요. 네, 지금까지 영화 너의 이름은 함께 하셨는데요. 기자님이 생각하시는 시청 포인트는 뭔가요? 간절함이 만들어낸 아름다움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햇살이 쏟아지는 거리나 평범한 가로등처럼 일상적인 풍경을 특별하게 만드는 건 작가의 힘이기도 하지만 이건 지나가면 붙잡을 수 없다는 안타까움 때문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것이 첫사랑이든 누군가의 삶이든 말이죠. 동일본 대지진 이후 쉽사리 회복되기 어려운 일본인들의 상처를 보듬고자 하는 영화가 제 몫을 그렇게 해내고 있습니다. 감독님이 생각하는 이 영화의 시청 포인트는 뭔가요? 네, 저는 너의 통장은 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영화를 보고 나서 가장 이렇게 통장 잔고를 먼저 확인할 정도로 영화에서 이렇게 보여지는 일본의 그 따뜻하고 아름다운 그 여름밤 풍경에 푹 빠졌는데요. 그만큼 일본의 여느 실사 영화들 못지않게 관객들이 이렇게 풍경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섬세하게 이렇게 그려진 덕분인 것 같아요. 올여름 일본 휴가를 계획 중이시거나 고민 중이신 분들에게 가장 위험하면서도 매력적인 가이드가 될 것 같습니다.
忘れたくない人、忘れたくなかった人、忘れちゃダメな人、君の名前は名前は 두 사람의 기적 같은 이야기. 너의 이름은. それはまるで夢の景色のようにただひたすらに美しい眺めだった。 지금 BTV에서 만나보세요.